안녕하세요. 저는 귀농한 지 올해 3년째인 57세 박태호라고 합니다. 귀농 전 나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시골집 알아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귀농 생활은 기대와 희망으로 설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후회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시행착오를 일기를 쓰듯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농 귀촌의 계획이 있거나 꿈꾸시는 분들은 저의 귀농 일기를 보시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농 1년차 의욕만 앞선 초보 농부의 시행착오. 처음 귀농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도시의 숨막히는 빌딩 숲 대신 사방이 푸른 산과 밭으로 둘러싸인 풍경은 그 자체로 힐링이었다. 나는 의욕에 넘쳐 다양한 작물을 심기 시작했다. 고추, 상추, 깻잎 같은 기본적인 채소부터 시작해 잘만 키우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에 혹해 조금씩 다른 작물에도 도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땅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다. 흙의 성질을 파악하는 법, 병충해를 막는 법, 비료를 주는 적절한 시기 등 농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였다. 초보 농부였던 나는 제대로 된 지식 없이 그저 인터넷과 유튜브에 의존하며 농사를 지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고추는 탄저병에 걸려 제대로 수확도 못해보고 물러버렸고, 상추와 깻잎은 잎이 시들거나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아 상품성이 떨어졌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키운 작물은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거나 내가 먹는 것이 전부였다. 그 해의 수입은 거의 0에 가까웠다. 귀농 자금으로 마련해둔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나의 낙관적인 귀농 계획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의욕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 귀농 2년차 판로의 벽에 부딪히다. 1년차의 실패를 교훈 삼아 2년차에는 신중하게 작물을 선택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교육을 받고 귀농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전문성을 키워나갔다. 이번에는 다행히 작물 재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토마토는 붉게 잘 익었고 오이도 싱싱하게 잘 자랐다. 땀 흘린 보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뿌듯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확한 작물을 어디에 팔아야 할지 막막했다. 도시 생활을 할 때에는 그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였을 뿐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나가봤다. 경쟁은 치열했고 내 작물은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온라인 판매를 시도해봤지만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해 몇 번의 주문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어렵게 판로를 찾은 곳은 지역 농산물 유통업체였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기대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에 팔아야 했고 고생해서 키운 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2년 차에도 예상했던 수입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 판로의 벽에 부딪히며 잘 키우는 것만큼 잘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귀농 3년차 수입 불안정, 정신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다. 3년차인 지금 나는 2년차에 비하면 훨씬 노련한 농부가 되었다. 어떤 땅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병충해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물의 특징에 맞는 판로는 어디인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다. 직거래와 소규모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며 나름의 고객층도 확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고민은 수입 불안정이다. 도시 생활 때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예측 가능한 삶이었다. 그러나 농촌 생활은 다르다. 수입은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리고 시장 가격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출렁인다. 농사가 잘 되면 좋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여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며칠 동안 애써 키운 작물들이 짓밟혀 있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몇 달간의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험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 불안정은 곧 정신적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될까? 이 같은 불안감은 늘 나를 따라다녔다. 귀농 전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귀농 전 재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최소 23년간은 수입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귀농. 자금과 함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었어야 했다. 배운 점과 앞으로의 다짐. 나는 귀농 3년 동안 많은 후회를 했다. 특히 수입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하지만 후회만 남은 것은 아니다.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언젠가 싹이 나듯 나 역시 지난 3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다. 첫째, 농사는 단순히 땅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다. 작물을 키우는 기술뿐만 아니라 판로 확보, 가공,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 분야다. 둘째, 초기에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처음부터 고소득을 올리겠다는 욕심보다는 작게 시작해 안정적인 부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농한기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셋째, 귀농 전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수다. 경제적 불안정은 귀농 생활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 충분한 귀농 자금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후회는 크지만 나는 여전히 귀농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아직 서툴고 부족하지만 땅에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싹이 나듯 나 역시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길을 찾고 있다. 비록 도시의 월급처럼 안정적인 소득은 아닐지라도 내가 직접 땀 흘려 키운 작물이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는 기쁨과 보람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후회와 배움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더 지혜롭고 현명한 농부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의 귀농 3년 차는 실패가 아닌 성장통이었다.